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아까 앞서 정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탄소 중립, 탄소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생물학적인 이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립산이라는 물질을 메나이미아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립산은 사과산이라고 불리는 다이카르복실산인데 이제 다양한 유용화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식품 등에서 산미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용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립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는 메나이미아 석시니스 프로듀센스라는 미생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균이 원래는 이제 한우의 반추위에서 숙신산을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이 20년 전에 분리동정한 균주입니다. 근데 이 균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한 미덕티 TCA 사이클, 이제 생물 내 TCA 사이클 중에서 환원 회로를 굉장히 강력한 미덕티 환원 TCA 회로를 가지고 있는 생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그리고 숙신산 한 분자를 생산할 때 CO2 한 분자를 고정해서 CO2를 숙신산에 넣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릭산은 기존에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L폼의 말릭산과 D폼의 말릭산이 동시에 생산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생명체 내에 사용이 될 때는 L폼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게 될 때는 L폼의 말릭산만 선택적으로 생산이 되고 또 고온고압의 환경이 비교적 필요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릭산을 생산하는 바이오 합성 경로 중에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리덕티브 TCA 사이클이 가장 경로도 짧고 또 이론 수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덕티브 TCA 사이클을 사용을 해서 보통 이제 말릭산을 생산을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나이미아라는 균주는 굉장히 강력한 리덕티브 TCA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릭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나이미아와 유사한 균을 이제 루멘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런 리덕티브 TCA 회로가 강력한 그런 균을 가지고도 말릭산 생산에 실제적으로 이용이 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나이미아를 이용해서 말릭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대사 회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이 말릭산이 한 단계 더 전환돼서 퓨마릭 애시드, 퓨마레이트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이 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시키는 효소인 퓨마레이트 효소를 결실시켰습니다. 더불어서 부산물들을 형성하는 젖산이나 아세트산이 형성하는 그런 유전자들도 결실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g/L 정도의 그런 말릭산을 발효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존의 이제 메나이미아 균주는 이 네모가 이제 이 성장하는 세포 성장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OD가 보시면은 거의 2언저리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메나이미아 균주는 이 퓨마레이즈 유전자가 결실되지 않았을 때 거의 한 1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균주로 원래 그런 균주입니다. 그래서 이 퓨마레이즈가 결실됐을 때 세포 성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퓨마레이즈 레스파레이션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퓨마릭 애시드를 숙신산, 석시닉 애시드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퓨마레이트가 한 전자를 한 개 받아들이면서 전자전자 측의 마지막 그 ETS 시스템의 마지막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말레이트가 퓨마레이트로 전환이 되지 않게 되니까 부족한 퓨마레이트로 인해서 결국엔 호흡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퓨마레이트를 외부에서 좀 넣어서 세포 성장도 늘리고 말릭산 생산도 더 늘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당연히 퓨마레이트 애시드를 넣어줄 때마다 더 이제 세포 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발효를 했을 때도 기존의 12g/L 정도 만들어지는 것에서 2배 이상 만들어지고 또 세포 성장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퓨마릭 애시드를 밖에서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숙신산으로 바로 전환이 되면서 이 석시닉 애시드가 거의 말릭산의 반 정도 부산물로 생산이 되는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생산된 숙신산은 말릭산과 그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둘이 분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그 넣어준 퓨마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또 유용화합물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는 건 좋지 않은 거고 생각을 해서 다른 호흡 체계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호흡 방법을 참고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나이미아 균주에 이 TMAO를 TMA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효소가 있고,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산소가 좀 적은 환경, 마이크로 에어로빅한 환경에서 산소를 전환하는 사이토크롬 비디옥시데이즈라는 또 효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호흡을 대신 퓨마레이트 대신 호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 두 개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게 DMSO,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를 DMS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는 이 DMSO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외부에서 도입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 같이 DMSO 이 유전자를 가진 균주를 구축한 다음에 DMSO를 넣어주었을 때 세포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효를 했을 때도 2배 이상 세포 성장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조금 더 말릭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해결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말릭산이 굉장히 그 세포에 톡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장균이나 이스트 같은 다양한 균주에서도 약 20g/L 정도의 말릭산이 그 배양액에 쌓이게 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나미아 균주에서도 동일하게 약 20g/L 정도 딱 그 배지대에 말릭산이 생산이 됐을 때부터 세포가 급격히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주의 세포막을 엔지니어링했습니다. 기존의 숙신산을 과생산하기 위해서 메나미아 균주에 동일한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시스트랜스 아이소멀레이즈라는 유전자를 수도모나스 균주로부터 도입을 하면 시스폼의 unsaturated fatty acid가 트랜스폼으로 바뀌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패킹이 좀 더 세포벽이 패킹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패킹이 잘 되면 세포벽이 플루이디티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숙신산이나 말릭산과 같은 다양한 다이카록실산에 대한 저항성이 좀 더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 CTI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구축한 균주에서 120g/L 정도 말릭산이 있을 때도 훨씬 더 이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균주보다 좋은 세포 성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효 시에도 기존의 20g/L 정도 이제 말릭산이 쌓였을 때 세포가 죽기 시작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 약 30g/L, 25g, 30g/L까지 세포 성장을 좀 더 잘 유지하면서 결국에 말릭산 생산량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구축된 균주를 이용해서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발효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리터 실험실 스케일의 발효기에서 발효를 했다면, 이제 그 30리터 파일럿 스케일 발효기에서 발효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효 최적화를 위해서 좀 발효기가 커진 만큼 커진 이런 안에 로터 사이즈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임펠러 로테이션 스피드를 낮추거나 또 발효의 압력을 유지를 해주거나 뭐 이런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화된 발효 환경에서 거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발효를 이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메나이미아 저희 균주만의 특징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보이시는 것이 다양한 곰팡이나 대장균이나 뭐 다양한 균주에서 말릭산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균주들입니다. 근데 이 균주들에서는 보시듯이 세포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세포당 생산성을 의미하는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저희 균주의 경우에는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40배 정도까지 세포당 생산할 수 있는 말릭산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세포의 양 자체가 많다면 당연히 말릭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서 발효를 시작할 때에 그 세포 양을 좀 많이 적정을 해서 발효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결과 약 60g/L 정도 말릭산을 30시간 정도 만에 생산을 할 수 있었고, 이 생산성이 지금까지 보고된 그런 말릭산 생산, 바이오 말릭산 생산 보고 중에 가장 높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래서 말릭산을 루멘박테리아로 최초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세포 호흡 체계를 기존에 사용하는 다양한 루멘박테리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마레인 레스파레이션을 어떤 호흡 체계로 바꿀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봤고, 그 결과 DMSO가 좋은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 그러니까 호흡 체계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멤브레인 엔지니어링, 세포막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 다이카르복실산에 대한 톨러런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번 달 초에 이제 출판이 돼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종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도 이제 균주로 락틱 애시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균주를 이렇게 좀 개량하고 하는 걸 했었었는데, 그때 그 네이처웍스가 락틱 애시드 생산하고 있고, 거기가 아마 30g/L/hr 그런 성능의 균주였거든요. 근데 개발하신 균주도 굉장히 성능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분리공정 개발하면서 이게 락틱 애시드도 물이랑 잘 분리되긴 하지만 물이 발해아니고 거기서 락틱 애시드 소량 분리되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제품이 오히려 그냥 고체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중간에 반응을 시키고 나서 고체상으로 전환한 다음에 쉽게 필트레이션 같은 걸 불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액상 제품으로 전환하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고체상 제품 그거를 생산하기는 어렵죠. 제가 이제 원래 주로 이제 학기 과정 동안에 했던 연구는 이 말릭산 연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메나이아가 숙신산을 가량 생산하기 때문에 숙신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숙신산 같은 경우는 분리 정제도 실제로 발효에서부터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한 방법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체로 아예 바로 이제 그 배질의 pH를 확 낮춰버리면은 그 양쪽 산 H가 다 붙어서 숙신산 자체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숙신산이나 말릭산과 같은 경우, 특히 숙신산 같은 경우에는 또 물에 녹는 게 한 50g/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 부피 자체를 줄여버리고 산을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탈이니까 필터레이션을 바로 걸러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말릭산 같은 경우에는 숙신산과 좀 다르게 H가 하나 더 붙어 있다 보니까 가지에 물에 더 잘 녹아서 그 방법은 이제 쓰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 분리정제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는 중. 저게 이제 세포 내에 머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지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나와요. 그럼 괜찮네요. 세포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퍼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원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